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발빠른 공격수인 티모 베르너가 이번에 토트넘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대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 토트넘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티모 베르너가 세 번째로 이 첼시가 후회하는 이 방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티모 베르너의 영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 토트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이 토트넘은 일단은 티모 베르너와 완벽하게 이 개인 합의를 마쳤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살의 이 공격수는 이번 여름까지 임대를 하게 되고 옵션 투 바이, 그러니까 완전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은 바로바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급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죠. 임대를 보통 가면은 원 소속팀이 연봉을 내주기 마련인데, 그런데 토트넘은 어쩌면은 이 선수가 부활해서 제대로 영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둔 그런 계약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가 터져주지 않으면은 뭐 꼭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많이 줄인 그런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 기자인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은 토트넘이 일단 티모 베르너의 메디컬 테스트에 대한 예약을 이미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베르너가 토트넘 선수로서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 다음 경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수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베르너의 영입 소식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하면 우리는 잃을 게 없다. 그리고 롱텀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도 완전히적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가능성이 터져주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손해보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골을 못 넣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선수들도 어차피 못 넣지 않냐. 이거는 뭐 약간 존슨이랑 히샬리송 등등을 이제 뼈 때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하튼 뭐 골을 못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은 공격수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골을 넣어주면 베스트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는 아스날, 맨유 그리고 맨시티 같은 팀들이 토트넘에게 워닝, 경고를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티모 베르너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 윌못이라는 기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첼시가 지난 2시즌 동안 25명의 선수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보냈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선수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첼시 쪽에서 보면은 일단 카이 하베르츠가 아스날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뭐 가격 자체가 6,500만 파운드였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이적이었다라고 첼시 측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케파 아리자발라가 키퍼, 혹은 뭐 로멜로 루카쿠가 로마에서 뭐 해주고 있는 뭐 활약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첼시가 이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22-23 시즌 이 첼시의 티모 베르너가 나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첼시가 과연 다른 팀이 재영입을 한다고 해서 후회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56경기에서 10개의 골,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선수는 첼시에 있을 때에는 결정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게는 뭔가 이렇게 큰 뭐 손해는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텐하우, 미켈 아르테타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인 영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드라구신을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토트넘의 이 협상도 어느 정도 좀 끝나가고 있다고 하고, 뭐 로마노에 따르면은 드라구신이 지금 여전히 협상 과정에 있다, 뭐 나폴리가 관심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항상 토트넘이 일단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필요한 영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격적으로도 이제 이 베르너를 데려왔거든요. 이 베르너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자신에게 완벽한 매니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유튜브에서 이 로마노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베르너가 이 토트넘의 시스템이 현재 자신에게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르너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뛸 수 있으면 베스트다. 그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에서 이제 필요가 없는 자원으로 분류가 되어버린 에릭 다이어 역시 미넨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사실상 미넨만 이제 이 새로운 센터백으로서 에릭 다이어를 데려오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토트넘은 이번 1월 이적 시장에도 굉장히 큰 어떤 수익을 거두었다,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최초 공개 때 이 놀라운 구독자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라던가 아니면 살라 선수가 이제 첼시 소속이었죠. 그런데 이제 첼시에서 임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판매를 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빛을 못 보고 다른 팀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 베르너 선수 역시 첼시의 후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이적들의 비화를 좀 살펴보니까 재밌었는데, 무리뉴가 살라랑 데브라이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가 이 살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살라를 팔고 못 알아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살라를 데려오자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첼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살라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첼시가 팔기로 결정을 하면서 피오렌티나 로마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도 비슷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이제 뭔가 선발을 나서게 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발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그 뒤에 바로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도 결국엔 떠나게 됐는데, 무리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첼시에서 더 대성할 수 있는 선수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이 선수들은 기다리는 법을 모르는 선수들이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떠나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공평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첼시에게 이 살라 그리고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를 내보낸 것, 이것은 결국에는 정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희대의 실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이 과거에 이 첼시가 내보낸 선수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게 있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첼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시는 이러한 살라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어떤 이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르너 같은 경우, 과연 토트넘에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전술을 만나서 이 최고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필이면 첼시가 이제 토트넘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런던 더비 상대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는 클루셉스키의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가, 이 윙어로서 결국에는 뛰게 될 것이고, 만약에 윙어 자원이 풍족한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이 끝난 뒤 돌아온다면 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다시 나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현재 이 공격진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 확실하게 일단 뎁스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근 폼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베르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전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에게 딱 맞는 어떤 매니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이 동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베르너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떤 윙어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티모 베르너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